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약진 강의를 하기 전에 그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취업내 요거 좀 보면서 좀 뭐 요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취업내 그 케이스 이제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 아웃플레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진도로 나갈게요. 네. 네.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네,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그렇죠. 이제 주소증이 있을 때, 그냥 이 주소증에 이 처방이 좋더라,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처방에, 뭐, 기침에 뭐가 좋더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 증이 있는 거거든요. 증이 있죠. 네. 그리고 원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영성 기침에, 영성 식도염의 기침이겠죠. 영성 식도염의 기침에 소화탕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한테 소화탕이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렇죠. 기침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기침을 했을 때 맨 먼저 제껴야 될 게 영성 식도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 그쵸. 이제 기침을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기침을 좀 했을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맨 먼저 영수증 식도염을 좀 제거에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끼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그, 그 위식도 역류 질환에 보시면 기침이 주소증이 되게 많아요. 기침이 주소증이 많습니다. 네. 그 식도 쪽에는 기침 중추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도 쪽에는 기침 중추가 많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에 그렇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뭐 주소증으로 뭐 속쓰림 뭐 그렇죠. 뭐 신물이 올라옴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기침 또는 매기 이 증상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기침 환자가 있을 때 항상 영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원장님들 음, 실명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실명.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좀 실명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요. 네. 음.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뭐 영성 기침을 보고 뭐 양열사물탕 처방을 했다. 그래서 20분 드셨는데 더 심해졌다고 해서 이것저것 처방을 바꾸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분이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보자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소증이 뭡니까? 기침이잖아요. 기침이면 기침의 원인이 있죠. 기침의 원인이 뭡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후비루가 또 있습니다. 후비루에 의한 기침이 또 있죠. 네. 후비루에 의한 기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기침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처방이 나가는 거지. 어? 어떤 기침이든 간에 무조건 낫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이제 기침의 양상을 물어봤습니다. 네. 기침의 양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증상은 새벽에 기침으로 깬다. 근데 새벽에 기침으로 깬다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 되냐? 후비루? 아니면 천식. 네. 천식. 천식도 숨차서 깨요. 숨차고 기침으로 깹니다. 천식이. 예.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증상이 새벽에 기침이 깬다.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뭐 심해서 기침이 심해서 일었다가 누웠다 반복한다. 요것도 후비루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천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후비루에 의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침 막 하고 저녁에 왜냐하면 눕잖아요. 예, 눕기 시작하면 후비루가 막 되니까 예, 이 자극을 하다 보니까 기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 딱 깰 때 예, 이렇게 막 기침을 하는 것도 후비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비루가 있는지 천식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천식은 어떻게 합니까? 청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청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청진이 정말 쉬워요. 네, 청진이 너무 쉽습니다. 네. 청진은,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청진기가 없는데, 네, 그냥 이게 청진기라고 해서 그냥 하면, 네, 기관지 쪽에서 이렇게 중심 쪽에서 듣는 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초 쪽에서 이렇게 듣는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청진했을 때, 뭐 어떤 포인트, 중요치 않아요. 예, 일단은 포인트 뭡니까? 중심 쪽에서 나는 소리 뭡니까? 통로. 예, 통로. 기관지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렇죠? 기관지에서 나는 거는 중심 쪽에서 많이 납니다. 네, 중심 쪽에서 많이 나고 폐에서 소리 나는 거는 이 말초 쪽에서 많이 나요. 음, 말초 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 이 기관지 쪽에서 나는 소리들은 우리 휘파람 불 때 어떻게 불죠? 휘파람? 들이쉬면서 휘파람을 불어요? 아니면 내쉬면서 휘파람을 불죠? 어떻게 불죠? 휘파람 불 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기관지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염증 때문에 아니면 가래가 찼을 때 나는 소리들은 네, 중심부 쪽에서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들숨보다는 날숨에서 더 소리가 많이 나요. 어? 저는 휘파람 들이쉬면서 휘파람 내는데요. 내시는 게 훨씬 잘 나고 쉽게 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요. 네, 청진했을 때, 좀 가운데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내쉴 때, 예, 그렇죠? 소리가 많이 난다면, 기관지 쪽에서 뭔가 나는구나. 이 기관지 쪽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염증이 있거나 가래가 있는데, 염증이 있어서 좁아진 거나, 아니면 천식, 이, 그렇죠? 이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평활근에 의해서 이렇게 막 좁아져서 나는 소리들은 하이피치, 높은 음입니다. 삐! 높은 음, 삐! 소리가 나요. 근데 가래가 있는 소리는 낮은 음입니다. 우리 가래 끝에 어떻게, 그렁 하죠. 그렁. 낮은 음이에요. 낮은, 그렁. 맞죠? 휘파람, 휘! 높은 음. 하이피치, 하이피치, 휘징. 하이피치 휘징, 대부분 좁아서. 기관지 천식, 기관지 염에 의해서 좁아서 나는 소리들이 하이피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피치는 그랑 그랑 발에 끓는 소리. 이걸 일명 롱카이라고 합니다. 롱카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폐에서 나는 거는 뭐냐면 폐포에서 열릴 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으실 때 뽀드득 뽀드득 빠지직 빠지직 부드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들으실 때. 예. 그는 대표적으로 뭐 예, 폐렴이라든지 뭐 물이 찬다든지 뭐 그럴 때 나타나요. 네. 그러면 네, 청진을 통해서 천식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감별을 했어야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관지 쪽에서 뭐 하이피치가 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마우스죠. 네. 롱카이 가래는 뭘 많이 씁니까? 기경을 많이 씁니다. 네, 기경을 주 타겟을 씁니다. 네. 원장님들이 처방을 잘 하려면 처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처방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항상 되게 간단해요. 효과 있는 약들에 효과 있는 약들을 잘 쓰셔야 돼요. 예. 효과 있는 약들. 효과 있는 약들이 어떤 약입니까? 주약입니다. 주약이에요. 효과 있는 약을 잘 쓰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마황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실력 쫙쫙 올라갑니다. 주약, 이제 마황, 기경도 주약입니다. 이런 약들 잘 쓰면 효과 제대로 봐요. 그냥 바로 효과를 봅니다. 마황, 기경, 예? 이제 계지, 그다음에 복령, 황련, 치자, 석고 이런 제표 있잖아요. 예. 대왕 이런 약들이 주약들이고 이게 효과 있는 약들이. 그리고 인삼, 예. 부자, 황기 이런 약들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황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계지, 복령, 마황, 시오 했죠. 시오 했어요? 시오도 잘 써야 돼요. 시오 잘 쓰셔야 돼요. 마황, 계지, 복령, 시오 그렇죠? 대왕, 치자, 황련, 이렇게. 이런 거 잘 쓰시면 돼요. 이런 거를 잘 쓰셔야 돼요. 이런 약, 이런 주약을 잘 쓰셔야지 약을 잘 쓰는 겁니다. 어? 원장님들이 되게 이게 좀, 처, 처방, 처방을 잘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효과 있는 약들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사라고 하시면, 셰프라고 하면요. 아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 요리를 잘 하셔야죠. 그렇죠. 밥 이런 거를 잘해야지. 기본적인 거 가장 굵직굵직하고 효과 있고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약, 예, 효과 있는 약들 이런 거를 잘 쓰셔야지. 예,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무슨 처방을 어떻게 처방을 쓸지 이렇게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 이 처방, 저 처방 많이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이 증상에 이 약이 들어가면 좋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거. 아, 이 사람은 황련 들어가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치자가 들어가면 좋겠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헛이 되게 중요합니다. 헛증이냐 실증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처방이 나뉘니까, 이런 것만 해도 80점짜리 처방은 돼요. 네, 80점짜리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우, 이게 너무, 그리고 악수 뒤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요, 악수를 줘요. 네, 고심 뒤에 악수가 나오잖아요. 네, 보자고요, 다시. 이제 기침이 있는데, 네, 주증상으로는 새벽에 기침, 자려고 누울 때 기침, 누웠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저 먼저 생각을 떠올리는 거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후이르였고요. 하나가 이제 예, 하기도 폐하고 기관지 쪽. 먼저 떠올랐던 게 폐하고 기관지 쪽이고 나머지 하나가 심장 쪽이었어요. 심장 쪽. 예, 심장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순차. 심장 쪽.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문 얘기니까. 그래서 통제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이분 보니까 좀 후비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후비루. 네. 그래서 아, 청진 안 해봤다고 하셨고, 네, 후비레가 가끔 있다고 하시는데 후비레가 심하지 않대요. 근데 후비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린 다음에 인두벽을 보시면, 인두벽을 보면, 이제 후비루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이 가래가 뒤로 흘러가는지, 노란 가래가 흘러나가는지, 노란 가래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처방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양열사물탕을 복용하고 별 반응이 없어서 태음인으로 봤대요. 태음인으로 보고 436은 피탕을 처방을 했다라는데 좋아요. 증에 맞춰서 기침에 이렇게 태음인 처방에 이렇게 하지만 원장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기침을 할까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요거를 감별했어야지. 감별했었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 기침이었다. 그러면 원인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후비로인지 아니면 청진, 폐기관지가 어떤지, 심장인지. 네. 심장은
뭐 또 청진으로 통해서 또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후비루를 보고 후비루에 한 기침방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용해 보면 이제 알죠. 네, 이거 복용해 보면 알겠죠. 네. 어때요? 뭐 어렵진 않죠. 제 설명이 어렵진 않죠. 제 설명이 어렵진 않죠. 네. 저는 항상 예, 이 청진 너무 쉬워요. 청진 어렵지 않아. 제가 나중에 소아과 하면서도 청진을 자세히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이에요. 가운데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냐? 먼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냐? 내쉴 때 소리 많이 나냐? 들이쉴 때 소리 나냐? 예. 그리고 소리가 어떤 양상이냐?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예.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들리냐? 하나만 들리냐? 예, 단조성이냐? 복주성이냐? 이건데 나중에 한번 소아과 할 때 엄청 어렵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원장님들한테 가르칠 때 포인트만 딱 가르쳐줘요. 포인트만. 네. 포인트만 왜냐하면 가장 굵직굵직한 것만 알면 쉽거든요. 나머지 지엽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이 청진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진은 꼭 하셔야 돼요. 네. 청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청진처럼 정확한 건 없어요. 네. 청진처럼 정확한 건 없죠. 100%잖아요, 청진은. 아니, 청진하면 망원증, 귀경증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몰라요? 네, 그거 꼭 하셔야지. 네, 어렵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아, 신뢰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청진을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아니,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니, 들, 들숨에서 빠지직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폐렴이라고 보냈어요. 폐렴이라고 보냈더니 병원에서 이제 내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이 아니라고 했대. 다시 왔어. 또 들어보니까 폐렴 맞아. 그래서 참 장난하지 마시고, 예, 그 병원 가지 마시고 그냥 큰 대학병원 가라고. 대학병원 갔더니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어. 그래서 원장님들이 오히려 내과 원장님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청진 듣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걸 같다가 청진을 듣지도 않았나.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분명히 제가 보냈는데 병원 가라고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어. 정말 정말 어이없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어, 더글라스와의 그러니까 이 자궁과 이제 직장 사이에 더글라스에 물이 플로이드가 고여있더라고. 네, 플로이드가 고여있었어. 그러면 직장과 자궁 사이에 플로이드가 고이면 일단은 경우의 수가 배란 직후, 또는 생리 직후, 그렇죠. 배란 직후, 생리 직후, 그렇죠. 그 다음에 복수가 잘 때, 예, 더글라스와의 물이 차거든요. 근데 복통으로 왔어요. 복통으로 왔는데 그냥 앞만 봐도 이거는 그렇죠. 그 그렇죠. 임신. 용어를 잘 까먹었네.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이더라고. 그래서 복통. 어? 전형적인 더글라스. 복통. 그래서 어, 부인과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갔다 왔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라고 했어요. 대학병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자궁의 임신이었는데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막, 예,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저도 어떻게 자궁의 임신을 알았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잖아. 예. 복수? 다른 데는 무리 안 찾는데? 복수 아니잖아. 베라? 라스무스의 기준으로 아닌데? 생리 안 했는데 뭘? 금방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예. 대기 10초음파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서 원장님께서, 예, 예, 예. 서 원장님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그럼 보자고요. 어, 뭐, 24살에 뭐 식물가리도 있고 뭐 체중 105kg 아주 높아요. 뭐 복부 비만, 네, 태음인 뭐 이렇게 이게 뭐 혈압도 되게 높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증이라는 거잖아요. 예. 뭡니까? 아니 흉골이도 있고 체중도 이렇게 뚱뚱하고 복부도 비만이고 태음인이고 163에 105에 87 실증. 아, 이 사람은 실증이구나. 아, 실증이구나. 그래서 뭐 어떤 뭐 두드러기 약을 쓰든 뭘 쓰든 간에 실증약을 써줘야 되겠죠. 그 실증약을 써줘야지 효과가 나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방 중에 실증약이 뭡니까? 마황, 대왕, 시오. 이런 게 이제 실증약입니다. 뭐 치자도 예, 실증약이고, 예, 실증약이고, 네. 보자고요. 뭐 집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쭉 했어. 예. 근데 뭡니까?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올라온다. 뭡니까? 콜린성. 네, 콜린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는 원인은 뭐냐면 신부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서 예,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높아지면서 수분 매개차가 나오면서 그 히스타민을 자극해서 두드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신부 체온이 올라가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모세혈관 확장이 돼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수분에 의한 반응 때문에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네, 뭡니까? 두드러기가 나는 게 콜린성 두드러기예요. 네. 그래서 양방에서 뭡니까? 이 히스타민을 잡아야 되니까 보통 2세대 히스타민제를 쓰죠. 네, 항히스타민제 2세대 이런 히스타민제를 쓰는데 우리 한방은 그렇게 안 하지. 왜 이 사람이 왜 올라서 신부 체온이 올라서 그런 거. 그럼 신부 체온을 내리는 약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신부 체온에 내리는 유명한 약이 인지노탕입니다. 예, 예, 인지노탕이에요. 예, 인지노탕이에요. 예. 뭐라고요? 신부 체온을 내리는 약이 대표적으로 인지노탕. 네, 그렇죠. 인지노탕. 네, 그래서 애들도 두드러기에 만성 두드러기, 급성 말고요. 만성 두드러기에 콜린성 두드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콜릿 먹고 두드러기 올라오는 경우도 콜린성. 초콜릿이 열나. 그거 아셔야 돼요, 원장님. 음. 어떤 애 초콜릿만 먹으면 두드러기 생긴 애들이 있었는데 얘도 콜린성이었습니다. 다 인지누탕으로 다 좋아졌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땀 흘리고 나서 뭐막 흥분 시에 땀 흘리고 나서 열이 쫙 올라가고 나서 아니면 뭐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네. 나는 게 이제 하는 건데 인지누탕이 이제 콘인데 예, 원장님께서 또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설사 경향인데 설사 경향인데 대왕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대왕은 변비에만 씁니까? 네, 그죠. 대왕은 변비에만 써요? 대왕은 변비에만 쓰는 약이 아니죠. 어. 대왕은 어떤 약이냐면 실증약이에요. 실증약입니다. 아니, 변비 있는 사람이 대왕제를 먹으면 변비가 없어지지. 예. 그러니까 변비 있는 사람이 대왕을 먹으면 변비가 개선이 되지. 그죠. 설사를 하니까. 대변을 잘 보니까 있던 변비가 없어지니까 변비를 다스리는 약이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변비에만 써야 됩니까? 아니죠. 변비에만 쓰는 약 아니죠. 네. 변비에만 쓰는 약이 아니에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의 실증이고, 이 사람의 독소를 좀 빼야 되겠다 하면 쓰는 약이고, 예, 그렇죠. 어혈을 제거하겠다 하면 쓰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것도 있어요. 어? 설사 경향이면 인지노르탕? 아니, 맞아요.
뭐 설사경이면 인진오룡산, 변비경양이면 인진오탕이라고 하는데 인진오룡산과 인진오탕은 전혀 다른 처방입니다. 아예 다른 처방이야. 어, 인진만 들어있지. 인진오룡산은 오룡산에 인진을 가한 처방이고 인진오탕은 인진오탕이에요, 그냥. 예. 전혀 다른 처방. 아니,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죠. 예를 들면 복령음하고 예? 복령음이라는 약이 있죠. 뭐 복령음? 뭐 예를 들면 뭐 복령음이라는 처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복령음이 있고 아니 사역과 그러니까 소바나가 복령탕이 있다 해봐요. 다시 제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복령음이라는 처방이 있죠. 뭐 복령음, 예, 복령음이라는 처방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복령제 소화 안 된 사람 쓰는 약이고 그다음에 네, 소바나탕에 예, 복용증이 있으면 소바나가 복용을 쓰거든요. 네, 소바나가 복용제를 쓰는데 비교거리가 되나요? 비교거리가 안 되죠. 응. 아이, 비교거리가 안 되죠. 아니, 뭐, 인진 오룡사는 인진이 들어가고 설사 경향이 맞아. 그리고 인진오탕은 인진이 들어가고, 그렇죠? 변비 경향이 맞아. 근데 그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인진오룡산을 써야 돼? 인진오탕을 써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어, 이거는 또 되죠. 이거는 황달이 있는 사람에게 뭐 변비경향이 인진오탕, 설사경향은 인진오룡산을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황달이 무조건 인진오탕, 인진오룡산을 써야 되나요? 아니요. 황달의 종류가 많잖아요. 황달의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황달에 무조건 인진만 쓰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 보자고요. 네. 뭐 이해가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에 정말 눈 감고 쓰는 약이 인진오탕이고요. 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 황련의 두드러기가 있어요. 황련의 이 황련의 또 두드러기가 있는데 황련의 두드러기가 또 어떤 특이한 게 있냐면 가려워서 긁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서 더 가려워. 포인트 뭐예요?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무게처럼 빨갛게 올라오면서 두드러 생기면서 막 더 가려워요. 이게 뭐라고요? 황련의 두드러기입니다. 예. 이 황련의 두드러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황련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 묘기증이 막 생기면서 예, 루이스 3중 반응처럼 이제 피부 묘기증이 막 생기면서 막 더 가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황련. 샤워하면서 막 긁잖아. 막 하니까 가려운 거야. 가니까 막 하니까 막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피부 묘기증. 근데 그 사람 뭡니까? 손톱 자국처럼 이렇게 쫙, 쫙, 쫙 있는 두드러기. 이거는 뭡니까? 콜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드러기 잘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긁힌 모양이면 얘는 황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두드 생겼다고 해서 콜린성이냐?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음이는 봐봐요. 소음이는 체온을 잘 못 올리는 사람. 예. 그래서 뭐가 잘생깁니까? 소음이는 충격이 잘생기죠. 충격이 잘생기다 보니까 충격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신부 체온이 올라가서 소음이는 충격이 잘생겨요. 예. 그리고 충격의 여파 때문에 신부 체온이 올라가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열이 많거나 막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은 열이 많습니다. 아이들 콜린성 두드러기 정말 많아요. 아이들 아이들이 열이 많은 건 아시죠? 애들 잘 때 이불 덮고 자는 애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이불 애기 키워보면 압니다. 애기 키워보면 애들은 이불 안 덮고 자. 항상 더워하고 땀나고 막 애 열 많아. 열이 많아. 애들이 콜린성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소양인들 이렇게 실증인 사람들이 콜린성들에게 좀 많습니다. 근데 소민들은 추위 타고 손발 찬 사람들 추위 타고 손발 찬 사람 이거는 뭐다고? 신부의 체온을 올라가는 건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충격에 의한 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온을 올려줘야 돼요. 체온 올려주는 약이 뭡니까? 개강주주 항진부탕이에요. 봐봐요. 육개 체온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주죠. 그 다음에 생강 체온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주죠. 그죠? 생강 건강. 그 다음에 마황 체온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마황 올려주잖아. 그 다음에 세신 희게나민, 부자, 포부자, 희게나민, 체온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까? 다 올려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강주조 황진부탕이 예, 체온을 올려줍니다. 네, 체온을 올려줘야 돼. 네. 그래서 요거 개강주조 황진부탕 쓰면 소음인 두드러기는 많이 좋아져.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이거 쓴 걸 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네, 좀 어렵게 설명도 안 합니다. 네. 근데 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점점 진도가, 어, 남영호 원장님이셨구나. 네, 네. 한번, 오늘도 항상 이제, 아, 또 질문했으면 누가 질문했는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거, 네, 잠깐만요. 다른 거. 그럼 뭐 이제 체질 요구하고, 네. 뭐 좀 대답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원장님들이 AS, IS, 인플레인, 아웃플레인, 뭐 기준점,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좀 물어봤고, 네. 환자의 기대 측정보다는 체형을 보고, 예, 요거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예, 약을 잘 쓰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네. 효과 있는 약을 잘 쓰셔야 되고요. 주소증이 왔을 때, 뭐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예. 뭐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예, 주소증에 대해서 딱 아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소증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는 알아야죠. 네. 아까도 이게 좀 두드러기지만,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걸 이끌어 가야지 처방이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해요. 아니, 어차피 이제 처방 나오는 거는 간단한데, 이제 원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설명을. 네.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제 강의를 뭐 들을 때, 어, 그렇죠. 예,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제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음,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저는 임상가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원래부터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좀 사업으로 이끌어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항상 저는 저의 관심은, 어, 그치. 원장님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이 사람이 소음이냐, 소양이냐, 이렇게 이 구별이 더, 이 사람이 100% 소양이냐? 이 사람이 100% 소음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이 더 많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소양이, 이런 체형이면 어떻게 내가 이 환자한테 설명을 할까?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한경 원장님 대답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네. 인플레,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많이 보면 알아요. 그냥 만져보면 압니다. 이 ASIS가, AS가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방향이 밖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ASIS가 밖으로 벌어진 사람이 있고요. 안으로 오므라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보면 돼요. 예. 아니, 보면 이 사람이 코가 큰 사람인지, 코가 작은 사람인지, 코가 들린 사람인지, 코가 내려간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눈이 작은 사람인지, 눈이 큰 사람인지, 뭐 기준이 있나요? 딱 봤을 때, 저 사람 눈 크네? 딱 봤을 때 눈이 작아. 이 사람은 작은 거고, 아니, 눈이 작으면, 저 사람 눈 작은 사람이구나. 눈이 크면, 눈이 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 안 하면 돼요. 예, 생각 안 하면 돼요. 생각 안 하면 돼요. 저는, 사상이란 걸 했을 때, 저는 편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편차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MBTI를 했을 때, 전형적인 T가 있고 전형적인 F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들만 솔직히 분류해도 괜찮아요. 분류만 해도 돼. 그래서, 저 사람은 T구나. 좀 T처럼 설명을 해주면 되겠구나. 저 사람 F구나. F의 감성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환자가 약간 T인 분들은 약간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F의 감성은 좀 있으면 F의 감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애매모호하면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체지도 원장님 너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원장님들이 이걸 빨리 해서 이 체형을 본 다음에 이런 타입들은 이런 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소음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병이 가. 예. 체력이 약하고 심폐기능이 약하니까 체력이 약하고 어, 외곽이고 위가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위하수도 있고 소화기가 약해. 그 다음에 여기가 약하니까 장이 약해. 그러나 여기 비뇨생식기 쪽 여기는 벌어지다 보니까 비뇨생식기는 발달이 돼서 여기는 실증 질환이 잘 생겨. 이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근데 원장님들이 이걸 갖다가 막 길이까지 측정을 해야 돼. 이거는 몇 센치, 이거는 몇 센치, 몇 센치 하는 순간부터 원장님들은 여기에 너무 뺏기게 되고, 맞냐, 아니냐. 이거 맞냐, 아니냐. 요거에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환자에 대한 관심은 많이 사라져요. 예. 환자는 뭘 좋아합니까? 내 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몸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흉격이 작으니까, 흉격이 작으니까 심폐기능이 약한데, 나이 들면 심폐기능이 약해서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마라톤 했지만, 요즘에는 마라톤 할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힘든데, 그때그때 보강을 해줘야지 아니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하고 장이 약해서 음식 조절 잘못하면 배탈이나 소화장애가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피하시고 그다음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추운 데서는 절대 먹지 마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환자는 그런 걸 원해요. 네, 그런 거 원합니다. 네. 다시 이제 한경 원장님 질문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어 아웃플레이에 뭐가 있나요? 아웃플레이인 사람들은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서 이게 주걱처럼 딱 보여요. 이렇게 딱 보여. 예, 보여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만져보면 딱 만져지고요. 이렇게 딱 이 부분이 딱 만져지고 이게 벌어져 있어요.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웃플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 고유반이 이제 인플레어 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들어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남자는 인플레어가 많고요. 여자는 아웃플레어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도 인플레어인 사람도 있고, 남자도 아웃플레어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인플레어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장님, 밖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넓어요. 네. 넓어. 예, 넓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좁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벌어지면 소음인이고 들어가면 소양입니까? 그게 아니고 벌어지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음인. 들어가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들어가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소양인인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벌어지면 맷도 벌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딱 봤을 때 뭡니까? 여기가 이제 실하고, 여기가 실하고, 여기가 훤해.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용모 원장님이 또 질문 또 해드릴게요. 네. 어, 보자고요. 이제 내가 이제 진료를 했을 때 가장 정확한 거는, 네, 가장 정확한 거는 줄자로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예. 그러니까 줄자로 재는 게 정확하겠죠. 가장 뭐 소수점까지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줄자로. 그 다음에 사진을 진짜 실제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데 보자고요. 환자는 환자는 줄자를 대거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자기 배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유출될 수도 있고 좀 불편해. 예. 그리고 창피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사진 찍으면 되게 창피해합니다. 예. 되게 창피해요. 그 다음에 주의자로 재면, 아니 객관적인 보기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환자한테 너무 지겨워. 그게 너무 지겨워. 환자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예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환자가 지겨워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네. 뭘 늘려야 되냐? 설명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가 좋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사진을 찍었다고 봐요.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설명을 했어요. 아, 여기는 실증이고, 여기는 허증이라서 여기는 약한 병이 잘 생겨. 그래서 전립선 병이라든지, 소변 질환이라든지 전립선, 또 장이 약해서 과민성 장증후군, 뭐 이런 장염 이런 게 잘 생깁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 네.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체열 검사를 했을 때 느낌 한번 보자고요. 네. 아니 뭐 원장님의 느낌이에요. 원장님들의 느낌이니까 뭐 저는 뭐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환자가 느낌이 중요한 거지. 아유, 이거를 잠깐만 이게 아니고 네, 봐봐요. 환자를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이제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어디가 약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뭐가 나와요? 파랗고 빨간 게 나오잖아요. 파랗고 빨간 게 나오죠. 환자가 궁금해. 이건 뭡니까? 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저 손발 따뜻한데? 따뜻하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는 다 발견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 착안해서 진료를 한다고. 그럼 환자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썰을 풀기가 좋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어나가기가 좋죠. 그래서 당신은 예,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고, 네, 복부 쪽으로 혈류량이 적는데, 이런 분들은, 어, 복부 쪽으로 혈류량이 떨어졌으니까 요즘 들어 자꾸만 특히 아랫배가 살이 찔 건데, 아랫배가 살이 찌지 않나요? 맞다. 대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먹는 양과 똑같이 먹더라도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자꾸만 배살이 찌고 목이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심폐 기능을 보강을 통해서 대사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포의 대사는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포의 대사는 기능 강화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뱃살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강이 되면 좋아지겠네. 그리고 한약 먹으면 살쪄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죠. 한약 먹으면 살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다 했어요. 대사가 증진되면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예전의 몸처럼 먹어도 지금처럼 살이 안 찌겠죠? 하면, 그 다음에 좀 혈액순환이 안 되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부가적으로 하면, 예, 하나하나, 그렇죠. 당신의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복용의 기간은 점점, 네, 길어지겠죠. 네. 그리고 보자고요, 한번. 길이를 내가 측정을 했다고 해봐요. 길이만 측정을 했다고 했을 때, 보자고요. 길이만 측정을 했을 때, 비급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스토리가 적잖아요. 적잖아. 그리고 사진만을 봤을 때,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게 적잖아요. 네. 근데 체열 검사는 스토리 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제가 이제 비급여의 포인트는 스토리가 40이고, 이제 신뢰가 30이라고 했을 때, 봐봐요. 환자 입장에서 신뢰라고 했을 때는 길이 측정, 사진보다 채워 진단은 훨씬 더 신뢰합니다. 예. 초음파도 더 신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막 길이 질수 있을 때, 뭐야? 뭐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네, 남윤모 원장님 좀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좀 포인트를 좀 삼을 때 좀 스토리, 스토리 이런 거를 좀 많이 삼으셔야 돼요. 이제 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지금 몇 시인가요? 불안불안한데, 불안불안한데, 내가 지금 요즘 불안불안한데. 한경 원장님도 좀 대답이 됐나요? 어때? 의문점은 풀렸어요? 의문점 풀렸습니까? 한경 원장님? 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지난 거 빨리 복습하고 네,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 거. 네. 공룡. 네, 공룡. 네. 타군주탕의 복룡? 아니죠. 고방에서 말하는 복룡입니다. 그래서 복룡을 주약으로 썼을 때의 포인트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복룡의 약징은 뭡니까? 사군주탕의 복룡이 아니요. 아니, 네. 고방에서 말하는 복룡이고요.
네. 그리고 고방에서는 복룡을 주약으로 씁니다. 네, 주약으로 써요. 그래서 복룡제 라인이 있어요. 복룡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급 근주루슨, 계급 육순 근처, 그다음에 소변 분리 두염 번주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를 뜻한다. 예.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살이 떨리고 근육이 떨리는 불안. 예, 불안. 불안일 때는 용량이 좀 많이 써야 된다. 예,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용량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그냥 복용만 올리는 거예요. 전체 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복용만 쫙 올리는 겁니다. 복용만 쫙 올려요. 네. 그다음에 자율신경 실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많아요. 자율신경 실조가 임상에서 많이 있는데 뭐 가슴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으로 복용증이에요. 그러니까 고방에서 말하는 복용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호소해. 가슴이 두근거려요.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좀 커피를 못 마셔요. 네. 그다음에 가끔씩 불규칙한 맥을 좀 느껴요. 앉아 때려서 뭐 어지러워. 뭐 이런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불안, 공황, 이게 뭡니까? 연계감, 연계, 공룡, 계지, 감초의 라인들이 제일 많이 호소해. 이거를. 심혈관 요 포인트 이거랑 이거를 갖다가 연계감 라인이 제일 많이 호소합니다. 연계감 라인에서는 연계주감당, 연계감조탕, 복룡감조탕, 그렇죠? 그다음에 복룡 택사탕, 그다음에 방기환기탕, 아니, 방기복룡탕, 예. 그 다음에 명랑음이라는 또 처방이 있어요. 명랑음. 명랑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계감 라인이에요. 연계미감탕도 그렇고. 연계추감탕, 연계감조탕, 복룡감소탕, 복룡흑사탕, 연계미감탕, 그렇죠. 명랑음 이런 처방들이 연계감 라인인데 이걸 호소해요. 이거는 제일 많이 호소해요.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막 머리가 띵해요, 막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막. 예, 뭐. 그다음에 속이 좀 더, 왜냐면 소화기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 아니, 예, 그렇죠. 교감신경일 때는 북부 혈류량이, 소화기 쪽의 혈류량이 적어지고, 이 부교감신경일 때는 쫙 혈류량이 공급이 되니까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과민성 대장, 그다음에 메스꺼 이런 걸로 또 호소하죠.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뭡니까? 자율신경. 그렇죠? 교감신경에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자율신경입니다. 손발 차가운 것도. 예, 손발 차가운 것도 자율신경이에요. 혈관. 혈관에 말초 쪽으로 혈관을 좁혀버리면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땀.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땀도 예, 자율신경이고 만성피로, 수면장애 이런 것도 예, 자율신경 실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제 복용은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 예, 이거다. 예, 이것만 이제 생각하셔도 아, 이제 복용은 거의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로 다 복용제를 씁니다. 네, 씁니다. 그럼 이런 거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룡산의 복용. 오룡산의 복용. 오룡산의 복용은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이 복용에서도 라인들이 있습니다. 연계감 라인, 반화박 라인, 그 다음에 오룡산 라인, 그 다음에 가복용 라인으로 다 구분이 되는데, 자율주의 실조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연계감 라인. 네, 연계감 라인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고요. 연강감 라인은 자율주의 실조를 많이 호소 안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오룡산도 오히려 요 불안이라든지 자율주의 실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입니까? 가해가 소변 분리가 포인트. 가해가 소변 분리가 포인트로. 오룡산. 네. 네. 그러니까
또 원장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복용 라인에서도 복용을 불안이나 자유실조의 포인트로 쓰지 않았어요. 음. 그냥 복용증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약간 좀 예민하고 커피에 좀 반응하고 조금 좀 안정화시키는 느낌으로 했을 때 가복용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요 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도 아셔야 되고 예, 가복용 라인도 좀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산조이는 네, 이제 뭐 충격 번져 불능면 예, 뭐 불면에 쓰는 약이죠. 그래서 자율신경 안정시키고 최면을 유도시키는데 복용의 하위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텍사, 그 다음에 저령, 그 다음에 활석은 좀 빨리 할게요. 왜요? 고방에서 많이 못 밝혀냈어요. 잘 못 밝혀냈어요. 네, 못 밝혀냈어요. 잘 못 밝혀. 왜요? 많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 고방에서 많이 밝혀낸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은 많이 밝혀냈어요. 게지 같은 거는 많이 썼잖아요. 밝혀내죠. 시우 같은 것도 밝혀냈어. 대왕 같은 것도 많이 썼죠. 밝혀내요. 그렇지만 많이 안 쓰는 거는 밝혀내지 못해요. 네. 못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텍사는 뭐냐? 네, 소변 분리, 모현, 그 다음에 갈, 방치가 갈인데, 예, 어떤 약입니까? 리뇨작용의 약입니다. 네, 리뇨작용의 약이에요. 그래서 텍사는 다량의 이제 칼륨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염기도 빼고 소변도 같이 빼주는 약이에요. 예. 텍사는 어떤 약입니까? 염기도 빼고 소변도 빼는 약이다. 예. 그래서 소변을 리뉴시켜주고 갈증도 해결시켜주는 약이에요. 네, 갈, 불과 연기를 다. 그다음에 모현은 그 텍사탕에서의 모현, 예, 그 그때 출 했을 때 얘기했었죠. 네, 오히려 출에 더 가깝습니다. 모현은 출에 더 가까워요. 출에도 포인트입니다. 모현은 출, 머리 쪽에서 출, 예,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예. 그래서 텍사는 이제 리뉴 작용이 있고요. 예, 텍사에 이제 함유된 대량의 칼륨연과 관계가 있는데, 그쵸? 이제 칼륨염으로 이제 염기도 빼고 수분도 이렇게 물도 빼버리는 약이다. 예, 약이다. 예, 리뉴의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령은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저령은 이제 원내 탕정하신 분들은 무조건 냉동 보관해야 돼요. 네. 그 벌레가 상해요. 네, 그래서 저령은 무조건 냉동 보관해야 되고 엄청 비싼 약이에요. 많이 비싸요. 요거는 주치가 이제 가리 소변 분리인데 왜 방치가 없을까요? 그만큼 잘 몰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몰라. 예. 왜요? 많이 안 쓰니까. 저령은 많이 안 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 소변 분리인데 뭐 어떤 약이냐? 리뉴의 약이다. 예, 이 정도. 예. 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천재도 아니고 예, 다 알지도 못하고 예, 엄청 고수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쉽게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제가 했던 임상을 되게 원장님한테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제가 엄청나게 천재입니까? 아니요. 제가 뭐 엄청나게 고수입니까? 아니요. 예. 그리고 다 합니까? 몰라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제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리뉴 작용이 있는 약인가 보다라 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령을 엄청 후대방에서 많이 막 주약으로 막 쓰는 약이 아니라서 네. 리뉴의 작이다. 이 정도만. 네. 그리고 많이 질문하셔도 요거는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주약은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약들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잘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활성은 림병의 약이에요. 림병의 약입니다. 네, 림병. 네, 림병.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천류에 이렇게 따끔거리는 통증, 그렇죠? 요도 쪽에 이제 염증. 그래서 뭐 요도염이라든지 뭐 방광염 이럴 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급성의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활석을 씁니다. 그래서 활석은 어떤 약이가 림병의 약, 림병의 약. 그래서 소변 분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약이죠. 네. 그래서 규산용 강물이고요. 네, 규산용 강물이고 네, 탈콤이라고 하죠. 그래서 림병의 약이에요. 림병. 그래서 방광과 요도의 염증을 다스리는 약. 예, 그래서 방광염, 요도염. 그래서 여성분들 아침 천류의 통증. 예, 그다음에 아랫배 통증 누르면 소변 볼 때 아랫배 누르면 통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요도 쪽의 염증입니다. 네. 그래서 급성 방광염, 요도염에 활석을 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오입니다. 시오는 주약입니다. 네, 시오는 주약이에요. 시오는 주약인데 네. 네, 시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시오는 주치는 흉격구만이고, 네, 그 다음에 한열왕래 복중통 협파비경입니다. 협파비경인데, 어, 복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복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복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증의 복진과 네, 허증의 복진이 있습니다. 허증의 복진이 있어요. 실증의 복진은 대표적으로 대왕, 네, 대왕, 시오, 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향시, 약간 이런 게 네, 실증성의 이제 복진이에요. 실증성. 향시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좀 안 보이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서 이렇게 잘 안 만져지는 거지 복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 시우, 향시 이런 거는 실증, 망초 이런 거는 실증의 복진이에요. 네, 실증의 복진은 네, 그렇죠. 확실히 보입니다. 네, 복진이 보여요. 네, 보여요. 허증의 복진이 있는데 허증의 복진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 결제수도, 건강, 결제수도, 그 다음에 인상, 심화비경, 네, 심화비경, 심화지경, 심화석계, 네, 심화비견, 네, 인상, 그 다음에 세신, 네, 세신, 네, 뭐 심화효수기 이런 세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허증의 복진이에요. 허증의 복진은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고 좀 허증으로 만성화돼 있으면 보자고요. 실증이라는 거를 봤을 때 복진만 아는 게 아니고요. 체형도 있습니다. 예. 그 대왕과 망초는 어디 쪽에 작용하는 약이죠? 어디 쪽에 작용하는 약이죠? 복부 쪽에 배꼽, 배꼽, 이렇게 배꼽.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뱃살이 많은 사람, 뱃살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는 실증이지. 예, 실증이죠. 그래서 체형 봤을 때 복부가 튼실하고 뚱뚱하고 예, 뚱뚱하고 그다음에 어 실증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변비나 복만, 변비, 복만, 뭐 열증 이런 실증이 변비만 실증이 아니잖아요. 예, 변비, 복만, 어? 뭐 이렇게 뭐 불편감, 통증도 뭐 실증성 통증 뭐 누르면 아픈다든지 누르면 시원하고 안 아픈 거는 허증이고 누르면 더 아프면 실증이죠. 뭐 그런 것들. 네. 이게 이제 대항마초죠. 그래서 기릭동동은 기릭동동은
복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릭락, 아니, 이제, 기릭동동, 그 다음에 복진기람, 복진기람에게서는 다 복진을 얘기합니다. 예, 찾아내. 근데 사상에서는 타입을 구분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사람들이 타입이 있더라. 그렇죠. 타입이 있지. 타입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가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가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가더라. 복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증성이 오면 대왕망초증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사상에서. 그래서 체형을 보면 굳이 복진 안 해도 대왕망초를 처방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어, 원장님, 복진해야 돼요? 하면 좋죠. 하면 좋죠. 뭐 하면 좋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 뭐, 안 해도 알 수는 있어요. 네, 안 해도 알 수는 있습니다. 복진 안 해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체형으로 알 수 있죠. 네, 체형과 증으로. 체형과 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대형망초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또 하나, 네, 뭐, 시오나 향시. 시오, 향시는 흉부 쪽입니다. 흉부 쪽. 흉부 쪽이에요. 뭐라고요? 흉부 쪽. 흉부 쪽이, 흉부 쪽. 그래서, 흉엽고만, 예, 여기에 그렇죠. 늑골 아래 이렇게 통증, 늑골 아래 뭔가 만져지면 통증. 이게 이제 흉욕고만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시우증을 찾아내는 거죠. 네, 찾아내고 향시증도 이렇게 향시할 텐데 요거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 거 찾아내는데 찾아내는데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복진만 해야 돼? 아니요. 흉부가 실증이야. 흉곽이 두껍고 흉곽이 두껍고 네, 그죠. 늑골이 넓고 흉곽이 두꺼운 사람들은 흉곽이 실증 질환이 잘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뭐야? 화병이 생기거나 뭔가가 예, 혈압이 높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 혈관이 높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다음에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잠이 안 온다, 뭐 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막 실증 질환을 막 호소하면 쉬운 거. 그래서 기릭동동, 복진기람, 복진기람이 복진기람이 있고 복진기람익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복진을 엄청 얘기를 한 거고 예, 사성에서는 간별하잖아. 아, 이 사람은 런 타입은 여기 병이 많이 생겨. 실증 병이 많이 생겨. 이 사람은 쉬워야 하잖아. 그러니까 복진은 얘기 안 하는 거. 예, 복진 얘기 안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허증 같은 경우는 바자고요. 이렇게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 네,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늑골이 예각이고, 네, 흉곽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아래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면 간이 되게 잘 보여요. 간이 아래에 밀려 있어요. 그리고 위에 유분부의 위치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처져 있어요. 대부분 위 하수가 약간 보입니다. 위가 좀 레벨 자체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횡격막 자극이 돼서 숨차. 음, 원장님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뭐,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이것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제가 꼭 그 원장님 중에 저 동기 황재필 원장님은 제 동기거든요. 저 동기인데 제가 엄청 말랐었어요. 원장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엄청 말랐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49, 50kg였어요. 안 믿기죠? 엄청 말랐었어요, 저. 엄청 말랐었어요, 저. 어, 엄청 말랐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흉곽은 되게 많이 발달이 됐었거든. 예, 늑골은 둔각이었고, 좀 흉곽이 좀 많이 발달했었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쭉쭉쭉 찌고 상체적으로 많이 발달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동기들 중에서도 체형이 저랑 다른 체형을 가진 체형 원장님들은 살이 안 찌더라고요. 네, 살이 좀 잘 안 쪘어요. 그래서 저 엄청 많았었습니다. 네, 그만큼 골격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골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야 돼요. 골격의 포인트는 이제 각도죠. 각도. 벡터. 예, 벡터. 예, 각도가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 쪽이 약해요. 예, 소화기 쪽이 약하기 때문에, 예, 배꼽 쪽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허증 질환이 나타나면, 심화비경이나 결집수독이 없어도 인삼을 쓰고 배꼽 주변 소장 포인트 건강을 씁니다. 이렇게 위쪽은 이제 인삼, 그다음에 배꼽 주변은 건강. 네. 그래서 기릭동동 복진기람에서는 심화비경, 심화지경 막 이런 거를 막 쓰고 심화비경을 되게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체형을 무시하고 그렇죠. 체형을 무시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무조건 인삼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늑골이 벌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황금을 씁니다. 예. 뭐라고요? 늑골이 벌어지고 심화비. 예. 늑골이 벌어지고 심화비가 있는 사람들은 뭘 쓴다고? 황금을 써요. 황금을 씁니다. 주로. 예. 그 다음에 늑골이 예각이고 네,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 인삼을 써요. 근데 복지는 안 하면 감별 못 하거든. 그러나 체형으로 알 수 있죠. 왜요? 소민들은 허증으로 소화기 장애가 오면 이 사람은 허증이니까. 그래서 인삼증이니까. 그래서 기릭동동은 복진을 해야지 감별이 되니까 복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사상에서는 체형이라든지 모든 거를 감별을 하니까 인삼에 대해서 심화 비경을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변체수도 이런 거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할 필요가 없죠. 왜요? 감별했는데 이쪽이 약하고 허증질하는 거 감별했는데 굳이 이걸 왜 말을 해? 복진을 왜 해?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이제 복진에 대해서 많이 막 궁금해 할 텐데 저희 대답이에요. 네. 근데 뭐 복진 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셔도 돼요. 뭐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전 말리진 않아요. 근데 뭐 저는 합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원장님들은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쇼를 보겠습니다. 쇼는 네, 흉역고만. 네, 흉역고만이고, 네, 한열왕래 복중통 협파비경인데, 포인트는 주약입니다. 시호는 주약이고요. 포인트. 두 번째, 흉부의 실증약입니다. 네, 흉부의 실증약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주약이고 흉부의 실증약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씁니까? 고방에서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써요. 네, 네 가지 포인트를 씁니다. 네 가지 포인트. 흉였고만 염증 체질,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 그다음에 해열작용 강압작. 네, 이거 이제 알 수 있어요. 음, 소양인의 소양인의 피부 질환에
소양인 중에 이제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피부 질환. 예, 피부 질환, 뭐, 아토피, 뭐, 접수성 피부염. 피부 질환에 뭐 어떤 처방이 좀 잘 듣냐면, 그, 일관당 처방이 좀 잘 듣습니다. 예, 일관당. 혹시 일관당이라고 아세요? 일관당? 일관당. 일관당. 일관당 처방이 잘 들어요. 소양인데? 일관당. 예, 일관당. 맞죠? 예, 예, 일관당. 나중에 이제 뭐 일관당, 예, 그렇죠. 예. 시효청가산, 현경교탕, 이거. 이 처방. 예, 맞습니다. 네. 일관당 처방이 좀 잘 들어요. 예, 근데 이것도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이제 사상과 다 고방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상하고 딱 접목이 다 돼요. 일본식 체질하고 사상하고 또 접목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못하는 부분 일본에서 이렇게 착 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에서도 왜냐면 임상이라는 건 여기에서도 여기를 보고 여기서도 여기를 봤기 때문에 같이 좀 보다 보면 이어지거든요. 네. 그 시수두명 형이 시수두명 시수두명 형이 그 육군 육군 대위였나 그랬어요. 시수두명이 이제 국문학자였습니다. 원래 국문학자였다가 이렇게 간 사람인데 시수두명 형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실수 뭐예요? 실수 뭔데 그 사람이 일본 만주군 대위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일관당 제자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수두명이 그 좀 일관당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 그 라인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네. 혹시 시수두명이라고 아세요? 시수두명 혹시? 그 일본의 책들에 이제 그 대총령절이라는 사람도 되게 많이 썼고요. 오스카 게이세치. 그다음에 시수두명이라는 사람도 되게 책을 많이 썼거든요. 네. 시수두명은 국문학자라서 좀 재밌어, 책이. 약간 느낌이 약간 소설, 소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이 재밌어. 시수두명 책이 되게 재밌어요. 음. 그 시수두명의 그 사위가 쓴 책이 한방치료의 레슨입니다. 시수두명의 사위가 있거든요. 사위가 한방치료의 레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책인데 그게 시수두명의 사위입니다. 이런 역사는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어, 다 이렇게 얽히고 얽혔어. 다 얽히고 얽혔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체질은 그 일간당 좀 공부하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이 염증성 체질을 약간 일관당에서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예, 시오의 염증성 체질을 뭐라고요? 이 일관당이 좀 더 파고들어서 이쪽 공부하면 조금 더 잘 아는데, 근데 뭐 몰라도 돼요. 네, 공부하면 좋고, 예, 몰라도 되고. 예. 이제 주약이고 실증약이고 포인트는 흉역구만을 약이다. 봐봐, 주치가 흉역구만이죠. 흉역구만 약이고요. 그다음에 염증 체질, 염증 체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예, 불리는 게.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에 이것도 시우증입니다. 그다음에 해열작용이고 강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거나 열을 떨어뜨리거나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 열이 높을 때 시오를 씁니다. 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흉역구만. 네, 흉역구만은 그렇죠. 흉만, 형, 현만. 그러니까 흉만, 현만이 고통스럽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흉만과 현만이 고통스럽다. 예. 자각 증상일 수도 있고요. 자각 증상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복진이기도 합니다. 네, 복진. 예. 그렇죠. 흉현만이 고통스럽다는 자각 증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흉여파의 저항감 또는 아픔.
예, 이런 복진으로, 복진으로 나타나는, 복진. 이렇게 복진. 흉역구만 이렇게 복진으로 이렇게, 이게 젖꼭지고, 이렇게 시호에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독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진기람액인데, 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쇼탕의 복진인데, 이거는. 이렇게 저항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진기람에 보면,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는 흉역부고 예상을 한 거야, 이렇게. 상상 속에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만져지지 않아! 해가지고 흉역구만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복진하는 방법은 무릎을 구부를 시켜서 복직근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이제 흉엽부, 가위뼈 안을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저항감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완시켜줘야 돼. 이완시킨 상태에서 흉엽부를 이렇게 천천히 압박을 하고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이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이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점막하게 나타나죠. 네, 그렇죠. 신장도 왼쪽 신장이 오른쪽 신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네, 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때문에. 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저항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복부의 상온 외증으로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고 환자의 자각 증상이 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복진기람에게 보면 복진기람이라는 책을 보면 흉엽방창이라는 게 있어요. 흉엽방창이라는 게 이것도 재미난 건데 소아들 같은 경우에 혀부가 이렇게 볼록한 애들이 있다 이거야. 혀부가 이렇게 볼록한 애들이 있다. 이게 시우증이다라고 해요. 이거 흉엽방창이라고 합니다. 흉엽방창. 그러니까 애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볼록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좀 가끔씩 봐요. 이렇게 볼록 올라간 애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흉엽방창이라고 하고 이것도 그죠. 복진을 안 해도 요거 자체가 시우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 맞아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양인 같더라고. 이게 소양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책에서 봤을 때 흉역 방창이 이제 시호증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복지는 안 하고 흉역 방창만 보고 써라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또 시호증 아니 이런 아이들이 또 소양인이더라고. 예. 소양인의 실증이 표증 실증이 시호로 많이 쓰거든. 시호로 많이 쓰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 책 보고 저 책 보면 얽히고 다 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격방청. 맞아요. 그래서, 어, 흉부 쪽에 실증을 호소하거나, 흉부 쪽에 실증을 호소하거나, 맞죠? 흉부 쪽에 실증을 호소하거나, 또는 복진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체형으로 뭔가가 확실하게 보이고, 실증을 호소할 때는 시우를 쓴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염증이다. 어, 어떤 애들이냐면 염증성 체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이 좀 몸이 안 좋아지면 항상 염증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편도염이 좀 잘 생기고, 편도염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임파선이 좀 잘 붙고, 그래서 편도선이 잘 붙고, 이 체액 면역이 어떤 질환이 올 때마다 체액 면역이 자꾸 반응을 해요. 예, 체액 면역이 많이 반응을 해요. 예.
제가, 제가, 토요일 날, 어, 일, 광주에서 강의하고, 월요일 날까지 강의하고, 이렇게 쭉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일도 강의하는데, 요새 매일 강의하니까 체력이 남아돌지 않네요. 예. 왜냐면 저는, 원장님들도 뭐 알겠지만, 저는 뭐, 일도 하잖아요. 예, 일도 하니까, 낮에는 주경, 야간, 주경, 야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피곤하겠지만, 저도, 예. 그래서 저도 막, 구내염이 막 생겼죠. 네. 저도 약간 이제 소양이다 보니까, 이런 염증, 이런 질환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구내염 같은 거 잘 생기고. 네. 시호가 좀 잘 봤습니다. 네. 병이 걸리면 체행 면역이 막 발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체행 면역이 잘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편도가 좀 자주 붓고 인파가 좀 자주 붓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 염증성 질환. 그래서 뭐 위염, 장염, 뭐 비염, 뭐 피부염, 뭐 이런 복통,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에 감기만 걸리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염증 질환이냐면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복통, 복통으로. 네. 감기 걸리면 배 아프다. 그 다음에 맨날 아프다고 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 다음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감기 자주 걸리고, 맨날 아파.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감기 자주 걸리고, 오늘은 배 아프면 오늘은 또 머리가 아파. 어느 날은 또 뭐, 또 어디가 아파. 소화가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막 비염, 축농증, 막 이런 거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예. 이게 시오게스탄 증입니다. 시오게스탄.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증체에서 말하는 식은탕, 소시오탕 합 소곤중탕. 다 똑같은 라인이에요. 소곤,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이 쓰는 약들. 소곤중탕 합 소시오탕. 식은탕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시오게스탕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용량 차이만 있지. 그 다음에 그 시작 육군자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육군자탕에다가 시오하고 작약을 넣는 탕이 있어요. 이거 다 비슷비슷 애들한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시작 육군자탕, 시오게지탕, 식원탕, 시작 육군자탕이 다 비슷비슷한 처방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호소하는 애들한테 여기서는 여기 쓰고 저기서는 저기 쓰고 막 그러는 약입니다. 다 똑같은 약이에요. 네. 그래서 염증 체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잔병 치레 많이 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머리 아프다 두통 있고 막 호소한 애들 예, 소주탕 먹으면 시오게스탕 먹으면 밥도 잘 먹고 감기도 잘 걸리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일단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예. 이게 염증 체질입니다. 네. 황한의학에서 뭘 얘기했었냐? 황한의학에서 이걸 더 재미나게 얘기했어. 이게 황한의학에서는 흉역고만은 임파선이라고 해서 복부 임파선이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파선인데 임파선이 임파선은 속발이다. 예. 원인은 뭐예요? 여기 쪽에서의 뭔가 염증에 의해서 예, 다시 이렇게 있으면 네. 흉역구마는 어떤 병이냐? 인파다라고 얘기해요. 인파다. 인파다. 딱 얘기하고 여기에 뭔가 염증이 있으니까 인파가 부어서 흉역구만이 나타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다스리니까 이게 좋아지니까 인파가 빠져서 흉혈구만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코사포닌 같은 경우에, 네, 쇼의 사이코사포닌 같은 경우에 체액 면역하고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염증. 예, 염증. 예, 염증성 질환, 염증성 체질에 시오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봐봐요. 흉역고만이 있는 아이들의 염증 질환에, 예, 뭐라고요? 흉역고만이 있는 아이들의 염증 질환에 또는 흉역 방창이 있는 아이들의 염증 질환에 소양인의 염증 질환에 잘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일관당 처방이 잘 되는. 그게 요 라인에서 그 시오게탕의 그 라인이야. 그 라인에서 쭉 뻗어나간 처방들 라인입니다. 네. 시오청관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혈도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본에서 이렇게 혈도증이라고 하는데 푸쇼탕이 혈증약이 아니에요. 혈증약이 아닌데 혈증을 치료해. 생리가 안 하는 사람이 혈소탕 먹어도 생리가 하고 생리불순이 있는 사람이 생리불순이 개선이 돼요. 아니, 생리는 혈이잖아요. 혈증인데, 왜? 아니, 왜 슈를 먹으니까, 그죠? 생리불순이 좋아지고, 무혈경이 좋아지고, 예, 그죠? 뭐 생리통 이런 게 왜 좋아질까? 그다음에 여드름 같은 것도 왜 좋아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혈투증이라고 해가지고, 혈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거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걸 치료한다라고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슈오는 혈증 약이 아니거든요. 슈오는 기제지 혈제가 아니고 이건 또 어려운 얘기인데 그 이제 기혈수라는 그 이거 좀 금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몰라도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그 기릭동동 아들이 기릭남매가 있습니다. 기릭남매가 기혈수로는 제창을 해요. 그래서 약제를 갖다가 뭐 기제, 혈제, 뭐 수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에서 쭉 나가는 그 라인의 그 말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솔직히 쓰는데 지장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오는 혈증약이 아니거든요. 혈증약이 아닙니다. 혈증약이 아닌데 혈증 라인의 약이 아닌데 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별도로 혈도증이라고 해가지고 혈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뭔가를 다스리기 때문에 낫는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정말 잘 났어요. 예, 이게 포인트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를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났을 때 시오가 정말 잘 들어요. 예, 고2, 고3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시오제가 정말 잘 됐어요. 예, 그리고 취업생들, 취업생들, 뭐 생리불순, 이런 생리통 이런 거에 정말 잘 들어요. 왜요? 스트레스라는 호르몬 변화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 시오제가 정말 잘 들어요. 아니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한 건 아시죠?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생리불순 요거는 호르몬인 건 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서 뭔가가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건 시오증이에요. 네. 그래서 시오가 포인트.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데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 있다? 시오. 생리불순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 있다? 시오. 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질문하세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시오제를 알아야 되는데 소양이는 소시오탕은 어디 약입니까? 소음인 약이에요? 소양인 약이에요? 태음인 약이에요? 소시오탕은? 이석태 원장님, 소시오탕은
시오제는 소양인 약이니까 소음인 약이 어떤 약이죠? 소양인 약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양인은 상관없이 이거는 질문 잘못하신 것 같은데 소음인 소양인과 상관없이요라는 질문에서 네 소양인은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 때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소음인한테는 네 시오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소음인한테는 시오 마왕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시오 마왕 대형 다 써요. 예, 맞아요. 근데 시오게 용량을 작게 짧게 쓸 수 있습니다. 용량을 그리고 포인트 소음인이더라도 시호증이 보이면 짧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까 요 포인트 소음인이더라도 실증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시호를 못 씁니까? 이게 포인트야. 다시 요거 이제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소음인인데 시호를 못 쓰는 거는 소음인 허증일 때 못 쓴다라는 거예요. 소음인 허증, 예, 망향, 이런 허증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소음인 허증에 못 씁니다. 소음인 실증에는 쓰죠. 그러나 용량을 많이 못 쓰고 길게 못 쓸 뿐입니다. 임승현 원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소양이는 길게 쓸 수 있어요. 네. 길게 많이 쓰죠. 길게 많이 써요. 네. 좀 대답이 됐나요? 이석태 원장이? 그렇죠. 네,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열작용과 강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고요. 네,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고 실증, 더위 탈 때 북시오라는 약을 쓰는데 그것도 포인트예요. 원장님 또 이것도 포인트. 혈압이 낮거나 허증이거나 추위를 탈 때 특히 소고민 같은 경우에 북시오를 못 써요. 못 쓰잖아요. 이때 뭘 쓰냐? 은시오를 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이것도 대답이 또 되네요. 예. 은시오는 아예 다른 약이에요. 솔직히 북시오하고 은시오는 같은 약이니까 아예 달라요. 예. 아예 종도 틀려. 예. 북시오는 사이코사포닌. 예. 그다음에 은시오는 트리테페노이드 사포닌이라서 약간 은시오는 약간 인삼하고 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은시오는 좀 뭐 소화기 쪽이라든지 뭐 피곤, 노곤 이런 거에 좀 다스려줘요. 예, 약간 고약 계통, 인삼하고 좀 비슷한 계열이고요. 북시오는 해열 작용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충격고만, 스트레스라는 호르몬 변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흉역고만, 염증체질, 다시 흉역고만, 염증체질,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는 호르몬 변화 이런 거는 다 지금 북시후 얘기한 겁니다. 북시후를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해열작용, 강압작용 요건데 이런 경우 있죠. 시호증이긴 시호증이야. 뭔가 시호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북진도 시호가 나타나. 예, 예. 그런 경우에 북시호 쓰면 사이드 나거든. 그때 뭘 씁니까? 그때 은시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고방하는 사람들이 북시오를 자꾸만 쓰니까 사이드가 나요. 그래서 은시오를 쓰기 시작했더니 사이드가 안 났어요. 네, 사이드가 안 났어. 그래서 되게 한때 은시오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왜요? 북시오의 사이드가 하나도 없어지거든. 네.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은시오는 북시오가 달라서 효과가 없잖아요. 시오잖아. 효과는 약간 있어요. 시오는 약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네. 그리고 장시호는 쓰면 안 돼요.
그 장시호는 쓰면 안 됩니다. 그 장시호라는 분이 있지 않았나? 예, 장시호라는 분이 있지 않아요? 그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장시호? 그 스케이트 하는 사람하고 아 최순실의 딸이 장시호인가요? 최순실 그분의 딸이 장시호예요? 아, 최순실 황교안 원장님은 정치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시호가 북시호가 있고요. 네, 은시호가 있고 장시호가 있는데 장시호는 쓰면 안 돼요. 네,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쓰면 안 돼요. 네, 장시호는 네, 최순실의 조카분. 네, 장시호는 쓰면 안 됩니다. 네, 북시호 혈압이 낮다, 허증이다, 추위탄다, 북시호를 쓰고 싶은데 좀 무서운데, 좀 그런데 그때 은시호.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장시호가 실제, 장시호 실제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 장시호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장시호가, 장시호 있습니다. 진짜. 아니요. 장시호라는 약이 있어요. 쓰면 안 돼요. 네. 아니, 아니에요. 예. 장시호 있습니다. 예. 그, 진존인에도 나와요. 네, 진존인에도 예, 장시호가 나옵니다. 장시호라는 약이 나와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3분의 2 정도는 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약증을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많이 또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못했어요. 네. 그 이제, 요거. 네. 다시 한번. 네. 시우, 아까 이제 했고, 요거 못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한일 왕래는 뭐 축구 열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학질은 아닙니다. 학질하고 시우증하고는 전혀 틀려요. 예. 그렇죠. 학질은 그렇죠. 원충이 이제 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열을 내는 거고 학질하고 한일 왕래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복중통은 복통입니다. 그래서 뭐 염증성 있는 체질 있는 분들 염증성 이런 복통 또는 뭐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이런 것도 다 시우증이에요. 예, 시우증. 그다음에 협파비경은 흉역구만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구리 밑에 뭔가 저항감. 예. 근데 어, 임상에서는 요거 포인트로 많이 안 두고요. 네, 어떤 포인트로? 네 가지 포인트. 시우는 주약이고 흉부의 실증약이고 흉역구만, 염증체질,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 해열작용, 강압작용. 그리고 소음인한테는 좀 허증, 소음인, 한증이한테는 시오를 못 쓰면 어떻게 쓸까? 은시오를 쓴다. 이 정도만 하시면 정말 시오를 거의 다 많이 아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